한 사회자가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Percentage of the revenue of the company at that time. But how could you get confident that that was actually worth doing? If you got that wrong, it might have been really devastating for the company. 질문을 들은 리드는 미소와 함께 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위기로 인해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특히 요즘 이런 말 많이 듣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걸까? 오늘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CEO들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경영, 회생 경영이라고도 부르는 이 용어는 추락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또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대부분의 위기를 극복하며 턴어라운드 경영에 성공한 기업일 것입니다. 왜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사라질까? 그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무려 14년째 턴어라운드 경영을 연구하고 있는 김성우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돌파하는 기업들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넷플릭스, 스타벅스, 자라, 노키아의 사례를 통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크게 4단계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스타벅스 같은 큰 기업의 사례라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을 읽어보니 이것이 세계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때에 정말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나온 여러 사례 중 넷플릭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턴어라운드 경영을 이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시작은 지금처럼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DVD 대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드는 DVD 대여 사업의 한계를 느껴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죠.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스포티파이가 2년 반 만에 회원수 100만 명을 달성하자 리드는 스포티파이가 영상 분야로도 확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부두, 훌루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줄줄이 런칭되면서 리드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고 다음 4가지 방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아무리 걸어도 다시 제자리에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눈을 가리고 공터를 걷다 보면 큰 원을 그리고 걷게 되는데 이걸 윤영방황이라고 부릅니다. 위기가 시작되었다면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드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글로벌 기업이 되자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오직 스트리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애착이 집요했습니다. 실제로 리드는 트럭에 DVD를 한가득 싣고 배달하는 실험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DVD 배달로는 스트리밍과 속도 면에서 경쟁할 수 없음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넷플릭스는 2007년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만 2011년까지 여전히 넷플릭스의 주된 사업은 DVD 대여였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었던 리드는 결단을 내린 듯 서비스 가격을 60% 올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 DVD와 스트리밍 올인원 패키지가 월 10달러였는데 각각의 서비스의 가격을 월 8달러로 책정한 것이죠. 이렇게 이익을 극대화했던 조치는 결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키우는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현금 중심의 경영은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재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자원이 바로 현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표 후 며칠 사이에 고객들은 크게 분노했고 80만 명이 해지하게 됩니다. 방향을 전환하는데 물살을 거스리는 저항이 생긴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탐욕스러운 기업가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 중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으며 주가는 80%나 하락하게 됩니다. 위급함을 인지한 리드는 한껏 낮춘 자세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I didn't make the communication and we didn't explain why we were doing it. 하지만 리드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과문을 잘 뜯어보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언급은 조금도 없고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을 준비 없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정도입니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미숙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서비스 가격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빠르게 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리드는 스트리밍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기묘한 이야기, 익스트랙션 등의 작품을 내놓으며 매년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죠. 이 4가지 단계를 거쳐 턴어라운드 경영을 한 결과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턴어라운드 경영 전과 후의 영업이익 차이는 극명하게 확인되죠. 넷플릭스는 시장에서 위기를 느끼고 발빠르게 턴어라운드 경영을 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넷플릭스보다 DVD 대여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블록버스터는 턴어라운드 하지 못했고 결국 2004년 9,000개였던 매장은 현재 단 1개만 남게 됩니다. 비단 기업의 얘기뿐만 아닐 겁니다. 마치 과거에는 홈페이지 제작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인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보다 모바일 앱, 더 나아가 모바일 앱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 각광받고 있으니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턴어라운드 경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지금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이외에도 스타벅스, 자라, 노키아와 같은 최고의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읽으면서 저 또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읽는 내내 많은 영감과 깨달음이 있었던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설픈 해석이 아니라 14년째 턴어라운드 경영을 해오고 9년 동안 유럽에서 현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 전문가의 인사이트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프들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흡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넷플릭스의 주가 변동 그래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알았던 위기의 순간이 좀 더 멀리서 보면 작은 뒷걸음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준 그래프였죠. 우리는 지금 모두 코로나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당연해지는 사회에서 반드시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턴어라운드 경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발견하고 실행하느냐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How could you get confident that that was actually worth doing? If you got that wrong, it might have been really devastating for the company. Yeah, we weren't confident. I mean, that's the whole tension of it. We were like, holy, I can't say that. Yeah, it was scary.